안녕하세요. 파이썬으로 머신러닝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 scikit-learn 라이브러리를 많이 떠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scikit-learn 페이지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맨 앞에 뜨는 이 이미지가 있어요. 과연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일지 저희가 오늘 실습을 통해서 이 이미지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 이미지는 여기 안드레아스 밀러가 파이데이터에서 발표했던 영상의 첫 번째 소스 코드가 있는데요. 이 영상은 여기 제가 링크로도 남겨둘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아스 밀러라는 이 scikit-learn 핵심 개발자가 파이데이터에서 2015년에 발표했던 발표 영상을 보셔도 좋고요. 이 내용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면은 여기 소스 코드들을 1번부터 12번까지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 영상을 보시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어가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내용을 요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 1 노트북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파트 1 노트북을 직접 같이 실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보면은 이 소스 코드에 링크 주소가 있어요. 이 링크 주소를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고요. 저는 구글 콜라보레이토리 노트북을 통해서 실습을 하도록 할 거예요. 콜랩 리서치 구글.com이라고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화면이 떠요. 그래서 examples, return, recent,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GitHub, 업로드 이런 식으로 탭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GitHub을 클릭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칸에다가 이 GitHub 주소를 그대로 붙여넣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돋보기로 클릭을 해서 이 소스 코드를 구글 콜라보레이토리 노트북을 통해서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노트북이 연결이 되고요.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이제 드디어 연결이 됐어요. 파이썬 3를 통해서 연결이 되었고요. 이제 소스 코드를 직접 실행을 해보면서 저희가 실습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Shift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제 이 노트북을 실행을 할 거냐? 구글에서는 이거를 오서드 하지 않았다라고 워닝이 떠요. 그래서 나는 run anyway 하겠다. 어쨌든 난 실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실행을 했어요. 다시 리셋은 빼고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실행을 해주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로드 디지트라고 해서 디지트 데이터셋이 있어요. 이 scikit-learn에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셋도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셋 중에 하나인 숫자 데이터, 필기 데이터예요. 숫자 데이터를 불러왔고 거기에 있는 키를 보면은 데이터, 타겟, 타겟 네임, 이미지스, DSCR 이런 키들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키만 따로 추출을 해서 봤어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의 크기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1797.88 이런 식으로 크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가장 첫 번째 데이터 0번째 인덱스부터 시작을 해요. 파이썬은. 그래서 0번째 인덱스 데이터를 불러와서 보도록 하면은 0과 그 0부터 여기 특정 숫자들이 채워져 있죠. 그 벡터 여러 개가 모여서 행렬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보면은 숫자가 크고 어떤 것들은 숫자가 작고 그 다음에 0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숫자가 크고 작은 거를 이제 시각화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매플라리블 파이플롯으로 매플라리블 파이플롯을 불러와서 매플라립 인라인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노트북에서 그래프가 표시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 그 행렬 데이터가 시각화돼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숫자가 큰 거는 진하게 표시가 되고요. 0인 거는 그냥 하얀색으로 표시가 돼요. 숫자가 적은 거 2인 거는 이렇게 흐리게 표시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데이터, 행렬 데이터를 그래프로 시각화 해보면 이런 식으로 색의 진하고 밝음을 숫자로 표현을 했는데 숫자 0하고 똑같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 육안으로 보기에 숫자 0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이 행렬 데이터를 보고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데이터셋에 저희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디지트 데이터의 쉐이프를 보게 되면은 1797개 행과 64개의 컬럼이 있어요. 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트 타겟의 쉐이프는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면허 시험으로 이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트레인셋과 이 트레인 레이블이 돼요.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운전면허 시험에 대한 기출문제,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에 대한 정답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타겟 값을 벡터로 쭉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벡터로 쭉 찍어 보게 되면은 0, 1, 2 그 레이블 값이 요 행렬 데이터로 되어 있는 값이 정답 값은 요런 숫자 값이다 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테스트 셋,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스플릿 나눠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로 실제 X 트레인 값은 기출문제에 대한 정답, 그 다음에 X 테스트는 실제 시험 문제, 그 다음에 실전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나눠주는데 코드를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요. 모듈 not found error라고 해가지고 sklearn의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러면은 이럴 때 저희는 이제 search stack overflow로 가서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바로 이 링크, 첫 번째 링크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게 여기 쭉 소스 코드를 보게 되면은 모델 셀렉션으로 업데이트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델 셀렉션을 그대로 복사를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지우고 모델 셀렉션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가 실행이 되고 이제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을 적절하게 나누어 주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리니어 SVC라는 모델을 SVM에서 불러와서 이제 실행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C 파라미터 값은 0.1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SVM fit으로 학습을 시켜줘요. 우리가 운전면허의 기출문제를 풀어본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예측을 해요. 실전 extreme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출문제의 정답값, 그 다음에 우리가 기출문제로 공부한 예측값을 이렇게 프린트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위에가 예측한 값, 밑에가 정답 값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비교를 해서 이제 스코어 점수를 계산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기출문제로는 99% 맞췄대요. 여기에서는 숫자 데이터기는 해요. 그 숫자 데이터 756 531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이터를 99.62%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 SVM 테스트 스코어 를 다시 보게 되면은 이제 학습 셋으로는 우리가 99%까지 맞췄는데 테스트 셋, 실전 시험 문제인 거죠. 실전 시험 문제를 봤더니 95%의 정확도로 예측을 했다. 그러면은 실전 시험 문제는 이 테스트 셋이 되게 되겠는데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풀어본 거에서는 우리가 더 좋은 점수를 받았어요. 네, 우리가 모의고사를 잘 본다라고 해서 실전 시험 문제도 잘 본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굉장히 잘 봤지만 실전에서는 0.95라는 점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에는 여기 SVM으로 풀어봤는데 아래에서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로 똑같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fit하고 스코어를 계산해 보면 랜덤 포레스트로는 97의 정확도를 보여요. SVM이 조금 더 정확도가 높은 것처럼 보이네요. 높은 걸로 보여지게 되는데 이 SVM은 99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는 97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모델, 요 데이터셋을 가지고 여기 보면 데이터셋은 make moon이랑 make circles, make classification 이렇게 3개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 3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양한 그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예측을 할 거예요. 모델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 모델 중에서 이 데이터셋을 예측을 할 때 어떤 게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지 보고 싶다. 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시각화 해볼 거예요. 여기 보면은 클래시파이어로 요 다양한 그 모델을 넣어 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값을 넣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셋 문, 그 다음에 서클, 그 다음에 리니얼리 세퍼러블 요런 3개의 데이터셋을 넣어주고 요 3개의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을 각각의 모델별로 측정해 보는 게 바로 이 예제예요. 그럼 이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Shift 엔터를 하게 되면은 이 예제가 실행이 되고요. 이 예제를 실행을 했더니 Module not found error라고 해서 네 번째 줄에서 오류가 났는데 아까 위에서도 이 코드에서 오류가 났었어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아니라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모델 셀렉션으로 업데이트가 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또 저희가 스택 오버플로우로 검색을 해볼 수도 있지만 아까 검색해 봤기 때문에 바뀐 내용을 적용을 해주도록 하고요. 그랬더니 12번째, 이번엔 LDA를 불러오는 부분에서 또 오류가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스택 오버플로우, 이 서치 스택 오버플로우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검색을 해주게 돼요. 그 오류 메시지를 클릭을 해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었대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된 코드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또 복사를 해와서 이 12번째 줄로 다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LDA를 불러오는 부분에 가서 이 업데이트된 코드로 바꿔주고 전에 코드는 삭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이번에는 QDA를 불러오는 데에서 또 오류가 났어요. 다시 스택 오버플로우로 가서요. QDA를 불러오는 코드를 오류를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었대요. Discriminant Analysis 안에 들어있는데 이 코드를 또 그대로 복사해 와서 여기 코드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코드에 넣어주는데 얘를 QDA로 임포트 해줬었어요. 기존에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QDA라고 임포트를 해줘야지 기존 소스 코드에서 오류가 나지 않겠죠. 그래서 별칭 alias를 QDA라고 주고요. 밑에 있는 소스 코드는 삭제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Shift 엔터로 코드를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SQDA 여기에 보면은 discriminant 요거를 또 찾을 수가 없대요. 다시 봤더니 제가 그 코드를 그냥 임포트 해왔는데요. from sklearn 여기에서 import 이렇게 해달래요. 다시 실행을 해줄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오류가 나면은 그 오류 메시지를 하나씩 읽어보시고 트러블 슈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데이터셋이 3개가 있었어요. 데이터셋을 보게 되면은 문, 그 다음에 서클스, 클래시피케이션 3개의 데이터셋이 있고요. 각각의 데이터셋, 요 3개의 데이터셋별로 다양한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을 해서 예측을 했어요. 요 첫 번째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성능을 봤더니 각각의 모델별로 90, 82, 93, 93이 최고 점수네요. 지금까지는. 그 다음에 88, 93, 에이다 부스트도 좀 좋은 성능을 내고요. 그 다음에 78, 78, 78.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셋에서는 93, SVM하고 그 다음에 에이다 부스타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셋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80, 47, 80, 78, 그 다음에 82, 75, 40, 80 보면은 데이터셋에 82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데 보면 랜덤 포레스트가 가장 좋은 성능을 내고 있네요. 그리고 다음 데이터셋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니어리스트 네이버가 93, 좋은 성능을 내고 있네요. 그 다음에 리니어 SVM도 93, 좋은 성능을 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SVM, RVF SVM은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어요. 95.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도 좋은 성능을 내네요. 95, 랜덤 포레스트도 95, 에이다 부스트도 95 해서 각각의 모델별로 어떤 모델을 선택할지 여기에서 점수가 좋게 나오는 걸 선택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해서 얘가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지를 시각화해서 표현해 볼 수 있는 게 이 첫 번째 노트북이었고요. 이 이미지는 이 scikit-learn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요 페이지에 보시는 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scikit-learn 공식 웹사이트와 그 다음에 scikit-learn 공식 개발자에게 배우는 핵심 개발자에게 배우는 요 ODS콘 2015라는 GitHub 저장소만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배워봤어요. scikit-learn을.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도 실습을 해보시면은 요 scikit-learn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